명작 스캔들. 매주 수요일 저녁 학우 여러분들의 지식과 교양을 위한 아주 특별한 시간. 명작 스캔들 그 8번째 시간입니다. 종찬씨, 저번 방송 들으셨어요? 순정파 로맨티스트 달리 이야기 말이에요. 물론이죠. 저도 그 낭만적인 편지 내용이 참 기억에 남았는데. 근데 오늘 살펴볼 작품의 화가도 달리 못지않은 순정파였다고 해요. 게다가 달리처럼 미치광이도 아닌 훈남의 성격도 좋은 인기남이었다는데요. 정말요? 마치 저 같은 화가군요. 종찬씨 그만하시고요. 바로 이탈리아의 화가 라파엘로의 산치오입니다. 오늘의 이 화가는 라포르나리나라는 작품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를 살펴볼 거예요. 라포르나리나요? 무슨 뜻이죠? 라포르나리나는 제팡사의 딸이라는 뜻으로 화가 라파엘로의 연인으로 알려진 마르게리타 루티를 칭하는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야, 그림에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그리다니 정말 낭만적인데요? 그죠? 근데 라파엘로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 라파엘로에 대해 더 알아볼까요? 라파엘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와 같이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3대 거장 중 한 명이죠. 그는 궁정화가인 아버지를 따라 화가가 되려고 했고 남의 것을 모방하여 자기 것으로 만드는 능력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라파엘로는 그림뿐만 아니라 건축도 공부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의 작품엔 건축술의 조화와 구조에 대한 특이한 감각이 발견되곤 하죠. 그는 훌륭한 그림 솜씨에 잘생긴 얼굴에 예의 바르고 매력적이며 쾌활한 성품까지 더해 당대 인기화가로 발돋움했습니다. 교황의 총애를 받으면서 말이죠. 이야, 진짜 인기가 많았겠네요. 말하다 보니 제 이상형에 가까운데요? 근데 그렇게 인기가 많은데도 라파엘로는 교황의 주선으로 만난 진료도 마다하고 짧은 생애 동안 사랑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그림 라포르나리나의 주인공 마르게리타 루티죠. 라파엘로는 성모 마리아를 잘 그린 화가로 유명한데 이렇게 매력적인 마리아를 그릴 수 있었던 데에는 바로 그의 모델이자 연인인 마르게리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의 작품 라포르나리나에 들어가 있는 라파엘로의 수뇌보 이야기를 꺼내볼까요? 어머, 저기 라파엘로가 있어. 어디? 저 사람이 그 유명한 라파엘로야? 어쩜 좋아. 너무 잘생겼다. 내 이름은 라파엘로. 나는 늘 유쾌하고 재치 있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특히 여성적인 감수성을 지녀 여성들을 행복하게 해주었으며 여성들은 그런 나를 좋아했다. 나는 나이 25살에 지인의 추천으로 로마에서 교황의 방해 장식을 맡게 되었다. 그때 그린 벽화가 아테네 학당이었는데 교황은 나의 재능을 보고 로마에 나를 붙잡아 두었다. 그렇게 나는 교황의 공식 화가가 되었다. 나에게는 까다로운 동료가 있었는데 바로 미켈란젤로였다. 우리들은 모든 면에서 정반대였다. 아이고, 두 화가 양반, 이리로 좀 와주시겠어. 이 그림 설명 좀 해주시게나. 그럴까요, 할머니? 미켈란젤로, 당신도 이리로 오게. 됐어. 너 나가서 실컷 떠드시지. 미켈란젤로는 모든 일에 부정적이었고 항상 자기 안에 갇혀 살았다. 당시 천지창조를 그리던 미켈란젤로는 누군가 자신의 작업장에 오는 것을 몹시 싫어했다. 아무도 내 작업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성당 출입을 통제해.
그런데 나는 평소 존경하던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보고 싶어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성당 안으로 들어가 보게 되었다. 오, 이것이 천지창조인가?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 없구나. 그렇게 나는 그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어 내 작품 아테네 학당에 더 많은 활력을 넣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를 알게 된 미켈란젤로는 불같이 화를 냈다. 라파엘로가 들어왔었다고? 분명 라파엘로가 그린 저 작품은 내 걸 보고 표절한 걸 거야. 라파엘로가 미술에서 이룬 모든 것은 바로 나한테서 얻은 거라고. 이런 미켈란젤로의 비난에도 나는 그에게 앙심을 품지 않았다. 오히려 아테네 학당에 미켈란젤로를 그리며 그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했다. 나는 그 후 이탈리아 귀족으로부터 그림을 부탁받았다. 그림의 모델을 찾던 나는 루티를 만났다. 누구시오? 들어오게. 라파엘로, 오, 왔어 루티. 얼른 이리로 와서 여기 앉으시오. 당신을 그리고 싶어. 당신의 매력을 이 그림에 다 담을 거야. 그런데 라파엘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잠깐, 가만히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시오. 아이, 그러지 말고 잠깐 쉬었다 해요, 우리. 제 얘기 좀 들어보라니까요. 순수하고 관능적인 성모 마리아를 그리고 싶었던 나는 마르게리타 루티를 모델로 삼았고 그녀의 매력에 점점 매료되어 갔다. 결국 우리는 연인으로 발전했고 그렇게 그림을 통해 서로를 사랑했다. 라파엘로, 우리 집에 장식할 그림을 그려주지 않겠어? 네, 돈은 충분히 줄이다. 네, 그런데 작업장은 마련해 주실 건가요? 물론이지. 그런데 작업장엔 애인을 데려오면 안 되네. 뭐라고요? 그럼 전 일할 수 없습니다. 루티가 제 옆에 없으면 전 평온한 상태에서 일할 수 없어요. 나는 항상 루티를 곁에 두고 싶어 했고 그렇게 우리의 사랑은 깊어져만 갔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을 막는 현실이 눈앞에 닥쳐왔다. 라파엘로, 내 딸과 결혼하지 않겠나? 교황은 나에게 그의 진료와의 결혼을 강요했고 나는 루티와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곤란하기만 했다. 아, 네, 교황님 말씀은 감사하지만 결혼이 싫으면 약속의 의미로 약혼이라도 하시게. 당장 내일이 어떤가? 내일 좋군. 난 그렇게 교황의 딸과 약혼을 해버리고 말았다. 라파엘로, 교황님께 우리의 관계를 말하지 않은 건가요? 그게 교황의 신임을 잃게 되는 게 두려웠어. 미안해, 루티. 우린 언제까지 이렇게 몰래 만나야 하는 거죠? 정말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전 알아요. 제가 하찮은 제빵사의 딸이라 그런 거죠. 당신의 앞길을 제가 막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네요. 당신을 떠나야겠어요. 루티, 아니야. 그저 나는 이 결혼이라는 구석이 싫을 뿐이야. 교황의 딸과는 약혼이라는 형식적인 것만 했을 뿐이라고. 나에겐 당신밖에 없어, 루티. 저는 당신의 미래에 짐이 될 뿐이에요.
모두가 당신과 나를 보고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래서 당신도 절 숨기고 싶어 하고요. 이렇게 지낼 바에야 제가 먼저 당신을 떠나는 게 나아요. 안녕히 계세요, 라파엘로. 루티! 안 돼! 돌아와, 루티! 라파엘로와의 비밀 연애에 지친 루티는 결국 라파엘로를 떠났다. 라파엘로는 깊은 슬픔에 빠졌다. 아, 루티. 보고 싶어. 당신을 보고 싶어.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 속의 당신은 진짜 당신이 아니잖아. 그렇게 라파엘로는 1년여간 그녀만을 위한 그림을 그렸고 바로 이때 그린 그림 중 라포르 나리나가 있었다. 이런 노력으로 결국 루티는 라파엘로에게 돌아오게 되었고 그들은 다시 재회했다. 라파엘로, 그림에 그려진 제가 왼손 약지에 끼고 있는 이게 뭐죠? 내가 당신에게 주는 결혼 반지야. 지금 내가 당신에게 결혼을 하자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내 진짜 사랑은 당신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야. 라파엘로, 감동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저도 당신을 의심 없이 사랑할게요. 이렇게 우리는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사랑을 했다. 라파엘로. 왜 그래요, 라파엘로? 어머, 또 열이 심하게 나요. 괜찮아요? 루티, 난 라파엘로, 라파엘로, 정신 좀 차려봐요. 그렇게 라파엘로는 37살의 짧고도 굵은 생애를 마감했다. 라파엘로, 어떻게 이렇게 저만 남겨두고 떠날 수 있나요? 당신은 정말 저와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아팠던 건가요? 정말 그렇다면 저는 수녀원에 들어가 제 죄를 용서해달라고 신에게 빌며 살 거예요. 그렇게 루티는 죽을 때까지 수녀원에 들어가 살았고 그녀의 초성화인 라포르 나리나만이 라파엘로의 작업실에 남게 되었다. 그 후 라파엘로의 제자 로마노는 이 그림을 발견하였다. 이건 스스님이 사랑하신 그분의 초상화인가? 이분이 그분이라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면 스스님의 명예가 실추될지도 몰라. 이 반지 부분에 덧칠을 해서 그냥 한 여인의 초상화처럼 보이게 해야겠어. 그렇게 그림에서 반지는 없어졌고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둘만의 비밀로 간직되었다.
찬 씨, 둘의 사랑 너무 애절하고 아프지 않나요? 밖으로 드러날 수 없는 둘만의 사랑이라니요. 그러게요, 도희씨. 아, 근데 지금은 어떻게 이 그림에 반지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아, 그건요. 이 그림을 복원하던 중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대요. 그게 바로 그림 속 여인의 왼손 약지 부분. 바로 거기에 누군가가 덧칠을 한 흔적이 있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걸 발견한 로마노의 스승을 위하는 마음도 참 대단하네요. 근데 이 그림에 그려진 여인이 마르게리타 루티인지는 확실하지 않아 라 포르나리나라는 제목 이외에 젊은 여인의 초상화라고 불리기도 해요. 하지만 라파엘로가 비슷한 시기에 그린 초상화나 종교화 속 여성들과도 이 여인이 매우 닮아 있어 둘의 사이가 매우 가까운 사이였음은 분명하죠. 저는 그냥 이 둘이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믿고 싶어요. 도희씨 라파엘로의 사랑 이야기에 너무 푹 빠진 것 같네요. 아, 그럼 저희 이제 인사드려야죠. 네, 하고 여러분, 오늘 살펴본 애절한 라파엘로의 사랑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저희는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명작 스캔들 그 9번째 시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지금까지 제작 최경원, 기술 유수와 진행의 김종찬, 황도희였습니다.